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이 좌파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당연히 이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남의 거짓말도 거짓말일 거라는 의심도 잘 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좌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에 경계심을 늦추고 그것을 일단 진실이니까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이렇게까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또 이번에 계엄과 관련해서도 온갖 거짓말이 처음부터 난무했었죠. 지금 이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서울구치소에서도 또 이런 거짓말에 능숙한 좌파가 있나 봅니다. 서울구치소 가족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층간 소음을 호소해서 수감자들이 이 윤 대통령의 호소 때문에 다른 방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다, 사실무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제기된 적도 없고 위층 방을 깬다는 것은 수용자들을 전방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요,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 처음 듣는데요.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카페는 교정당국 관련해서 허위 내용이 올라오는 온상이다. 이런 곳에 올라오는 글까지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 보도가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당 카페의 한 글쓴이가 요즘 서울구치소가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 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 그러면서 또 이걸 본 누리꾼들은 저기서도 갑질하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카페에 이런 게시글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언론이란 건 뭡니까? 취재의 권리가 있습니다. 취재를 일반인들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언론의 취재가 있으면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은 언론을 존중해서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이런 카페 글을 보도한 언론이 어딘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법무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좌파들의 거짓말. 그런 일은 뭐 수도 없이 있어 왔지만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 이 김어준 씨는 이번 계엄 있은 후에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국회 가방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자신이 받은 제보를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다. 암살조가 가동됐다. 미군을 사살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구치소 관련 게시글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회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제보가 있을 때 그 제보를 우리가 국회 가방위를 열어줄 테니 그 제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자리가 국회 가방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이 국회가, 국회위원회가 김어준 씨 같은 그냥 일반 국민 중에 한 명인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보를 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제보를 온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대표가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곳은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국회야말로 김 대표 같은 개인보다 더욱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실관계 또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왕이는 모든 절차를 생략해버렸다.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를 대중에 전파될 수 있는 장을 국회가 만들어준 꼴이다. 김어준 씨 이런 주장이 논란이 크게 되자 주한 미국 대사관은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김어준 씨가 말한 그 제보자는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 씨의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가 증언한 것에
이 계엄군이 미군을 사살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이다. 그럼 딱 하나죠. 미국 대사관이죠. 주한미국 대사관도 김어준 씨의 발언을 듣고 자기들과 관계된 자기들을 마치 제보자로 진술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어준 씨가 이제 그 제보의 출처를 밝혀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발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법정에서는 적어도 이 김어준이 이러한 진술을 하기까지의 이 제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고는 그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저는 또 한 번 느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입만 열면 하는 거짓말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충격적인 내용일수록 그것이 정말 진실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는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일일이 건건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또 한 분이 거짓말인지 변명인지 조금 헷갈리는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양심은 알겠죠.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이 문영배 씨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영배 씨는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글을 썼고요. 또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한 뒤 그 다음 날부터 8일 사이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영배 씨가 과거에 심지어 통진당의 해산에 대해서도 자신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대행 이 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었다. 나는 통진당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거짓 여부는 본인의 양심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냐면요. 첫 번째, 이 문대행이 쓴 시기를 봅시다. 통진당 해산이 있은 다음 날부터 8일 사이에 잇따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이 문대행은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갑자기 웬 소수자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통진당 해산 때 김희수 재판관이 혼자 반대하면서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논거로 반대했기 때문이죠. 또한 사법부가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즉 여론에 등 떠밀려서 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으로 해산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런 통진당이 해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모든 정황과 객관적인 사정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대행은 지금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논란의 수위가 지금 상당히 높아서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르자 또 자신은 그냥 일반론적 차원의 글을 썼을 뿐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영배 씨의 진짜 문제는 극좌에 해당하는 이 사상,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도 헌법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이죠.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사상은 자유롭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일반 사인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자신의 이념대로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나갔으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그러니 이 문영배 씨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 법관이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극좌적인 사상,
완전히 편향돼 있는 정치 사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하면서 법복을 또 끝까지 입고 있겠다. 나는 끝까지 판사로 살겠다. 헌법재판관으로 있겠다. 라고 하는 개인의 지독한 자기 욕심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상에 대해서 이 판사복을 입고 뭔가를 실현하겠다? 그것은 비겁한 짓이죠. 또한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서 국가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판사복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좌파의 특성상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을 과연 할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복을 벗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사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독하게 탐욕적인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큰 해악을 지금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쉬운 애국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